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삼성 SDI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전자 부품, 전자 소재 이런 쪽 회사였는데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도 유명하게 됐죠. 이 삼성 SDI가 생산하고 있는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면 삼성 전기가 진출해 있는 곳에 대부분 다 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,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미국의 그 GM과 또 포드 여기와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, 배터리 공장을 많이 갖게 생겼죠. 이거는 이제 그동안 그 미국의 IRA법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,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소재부터 해서 이 중국산에 대한 규제를 넣으면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IRA법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,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인 이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반성에서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겁니다. 예전에는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이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나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다 해외의 그 개별 국가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그 생산된 결과물만 싸게, 값싸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 코로나 터졌을 때 하다못해 그 마스크도 못 구해서 그 난리를 친 것에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하면서 삼성 SDI도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, 그냥 그 미국 내에 지을 수는 없고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와 합작으로 조인트 벤처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에 대한 투자비가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죠.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이 기존의 전기차 생산량을 대부분 다 소화해냈던 전기차 소비가 이제 어느 정도 구매할 사람들이 구매를 한,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은 대부분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대중화돼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일반 가솔린차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판매가 된 겁니다. 그래서 테슬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, 하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. 모델 개발비나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테슬라는 모델을 개발한 지 5,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델류를 대부분 다 뽑은 이유고,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만든 후발 전기차 모델들과는 이미 좀 차원이 다른 수준이 돼버린 것이죠. 그래서 일종의 테슬라는 그런 면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기차 시장 1위라는, 미국 전기차 시장 1위라는 그 자리를 수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했지만,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익률이 깎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하기 좀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. 하여튼 이런 현상 속에 삼성 SDI도 이 포드나 GM하고도 거래를 했지만 이 테슬라하고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조기에 양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양산을 하고, 내년에 이 테슬라가 양산을 하는 그 사이버 트럭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 테스트를 위한 거를 제출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건, 삼성 SDI가 작년부터 각형 배터리를 현대차 유럽 공장에 50만 대 분량 기준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이 말뜻은 기존에 이제 선대 회장 때 있었던 이 삼성차 사건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, 삼성이 완전히 등을 돌렸었는데, 이게 이제 그 다음 세대 정의선 회장과 그 이재용 회장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앙금이 벗어지고 이제 사업 협력 관계를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삼성 SDI는 천만다행인 겁니다. 왜냐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그 마켓 플레이어로 커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를 고객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
이게 이제 내수 시장도 새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고,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 SDI는 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죠. 이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는 미래의 그 먹거리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, 지금 주력은 이 전기차 배터리 쪽입니다. 그리고 한참 키우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ESS 쪽이고요.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의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던 소형 배터리는 여전히 이 삼성 SDI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편광 필름 같은 전자 재료 쪽은 요번에 중국에다가 매각을 해버려서, 이쪽은 그 솔직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값싸게 편광 필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도저히 기존의 이 편광 필름 사업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. 이 편광 필름이라는 게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기업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제품이고 해서, 이거는 아예 그냥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이 중국 업체에 매각하여 한 1조 1천억 정도 현금이 유입되게 됐죠. 그리고 이 돈은 전기차 배터리에 고스란히 투자되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요번에 2분기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에너지 솔루션 쪽, 즉 배터리 쪽하고 전자재료 쪽 봤을 때 양쪽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죠. 전체적으로 매출이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전지 쪽만,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을 놓고 본다면 확실히 전분기보다도 매출이 줄어들었고,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요. 이게 이제 전기차 쪽 그 대형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이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. 전형적인 전기차 캐즘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. 그리고 이 영업이익도 이 전분기보다는 나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나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당기순이익도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대형 전지 쪽, 소형 전지는 그런대로 뭐 이 삼성전자 쪽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,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중대형 전지는 지금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죠.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 이러한 전기차 쪽에서 부족해진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 삼성 SDI는 이 삼성전자나 이 계열사들이 주로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, 전체적으로 한 20.52%밖에 안 되는, 즉 최대주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요. 그만큼 고가로, 주당 가격이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주 지분이 낮아도 어느 정도 외부에서 그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. 그도 그렇게 대부분이 이제 뭐 이 삼성 SDI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는 현저하게 낮아졌는데, 그 삼성전자가 최대주로 19.58%를 갖고 있고 든든하게 이제 뒤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해외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대부분 다 최대주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보시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는 이 누가 어느 전기차 업체를 잡고 있느냐, 파트너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집니다. 파나소닉 같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의 그 시장을 먼저 선점했던 업체는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같은 기존의,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였고, 폭스바겐은 세계 그 가솔린 내연기관 세계 1위까지 했던 업체인데, 이런 업체들을 고객사로 파나소닉이 갖고 있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삼성 SDI는 클라이슬러와 포드, 그다음에 폭스바겐과 BMW 같은 유럽 업체들을 갖고 있고요. 엔솔은 그 포드와 GM과 그 국내 현대 기아차를 고객사로 모시고 있고,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현대 기아차와 미쯔비시, 베이징 기차 같은 그런 회사들을 갖고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고객사 가장 적은 상태죠.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 면에서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분야에서는 몇 손가락에 드는 업체로 성장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죠. 그런데 하지만 이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현대기아차의 유럽 공장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의 그 지분을
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잃게 된 것이고,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그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만 납품이었던 걸 현대차와 기아가 삼성 SDI를 끌어들여서 세 개의 공급자로 만들 경우에는 가격을 더 낮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. 여기다가 삼성 SDI는 GM마저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삼성 SDI의 고객사가 가장 좀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커졌고, 이번에 테슬라가 그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그 전기차 사이버 트럭에 채용하려고 그러는데, 여기에 샘플로 삼성 SDI와 LG 엔솔이 파나소닉과 함께 샘플을 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기존 그 공급망이었던 파나소닉이 제때 이 4680을 개발하는데 실패하면서 그 시간이 몇 년 동안, 한 2년 동안 늦어졌는데요. 여기에 이제 삼성 SDI와 LG 엔솔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죠. 그래서 요번에 파나소닉이 그 테슬라의 그 OK 사인만 나오면 곧바로 양산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공장 내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시설을 완전히 완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삼성 SDI나 LG 엔솔도 내년부터는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파나소닉 한 군데에다가 몰빵으로 줄지, 아니면 삼성 SDI나 LG 엔솔도 공급망에 넣어서 이 파나소닉과 함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나눠서 물량을 줄지, 그거는 이 성능 테스트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 테슬라가 성능 테스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. 자, 여기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전고체 배터리는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그 사고가 많이 났던 것에 대해서, 이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좀 안전한 그런 그 차세대 배터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양산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양산 수율을 잡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. 이게 원래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할 줄 알았지만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는 빠르면 내년부터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양산 수율이 낮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가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양산 테스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 시기가 대부분 굉장히 늦춰져 있는데, 2025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 순차적으로 각 그 배터리 업체들이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고가 프리미엄 차량에만 주로 적용이 되는 고가의 전기차 배터리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을 수가 없고,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강조가 되면 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보다 빨리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. 솔직히 4680 원통형 배터리도 그 효율도 좋지만 원통형 배터리가 다른 그 각형이나 이 파우치형보다는 화재에 좀 더 안전하다는 측면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을 먼저 지금 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양산 수율도 나오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이 삼성이 현대차와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LG 엔솔과 그 SK 온에게는 굉장히 위기감으로 다가오는데요.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작년 10월 달부터 이 삼성 SDI가 현대차의 유럽 공장에다가 각형 배터리 P6 각형 배터리를 50만 대 분량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이 현대차와 삼성 SDI 간의 이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삼성 SDI가 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LG 엔솔과 SK온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여기다가 이제 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는 제너럴 모터스하고도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 미국에다가 합작 공장을 짓습니다. 이게 기존에 GM과의 합작이 없었었는데 요번에 GM을 고객사로 받아들이면서 삼성 SDI는 거의 전 고객을, 그러니까 미국 차 거의 대부분의 미국 차들을 고객사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요번에 편광 필름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 전자 소재 쪽, 이쪽에서
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거를 이제 매각하면서 1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이, 1200억이라는 돈이 이제 유입되게 된 겁니다. 이 돈은 고스란히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쪽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이 1조 2천억, 1조 1천억이라는 돈이 뭐 적지 않은 돈이고, 나름대로 이 삼성 SDI에게는 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면 이 평광필름이라는 게 중국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 굉장히 어려운 수익성이 낮은 그 레드오션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재빨리 이제 매각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. 자, 여기다가 미국 엑스트라라는 그 넥스트 에이라라는 그 에너지 회사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한 1조 원 규모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러면서 삼성 SDI는 ESS 분야에서도 미국 내에 확고한 시장을 점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 삼성 SDI의 확고한 그 주력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이 원통형 배터리 4680 원통형 배터리 샘플을 만들어서 이 테슬라하고 다른 고객사, 현대차나 이런 쪽에 보냈다고 하는 게 알려져서, 이게 이제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실제로 삼성 SDI가 테슬라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상태인데요.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물론 지금 삼성 SDI의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제로 이 회사의 지금 기업 가치는 한 26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. 하지만 여기가 지금 평광필름을 매각을 하고 하는 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, 또 실제로 이러한 전기차 캐즘 현상 속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크고, 그에 따른 그 고객사가 늘어난 것에 따른 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외형도 늘어날 수 있고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지금이 싸게 살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 전기차 분야는,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쪽은 좀 길게 보시면 나름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